카드 경비들의 일부가 가사 관련 경비로 인정이 돼서 부인이 된다라고 하면 부인된 금액만큼 이익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간 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이 본세와 더불어서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이 법인 사업자를 내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통장 개설 그리고 카드 발급을 받는 겁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에 관련해서는 대표님들이 종종 먼저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카드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냐 기준을 좀 알려달라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좀 위험한지 그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대원칙은 딱 하나인데요. 이 카드 사용 금액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입니다. 이 업무 관련성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법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세라는 걸 내게 되죠. 그럼 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이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들의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이런 지출 중에서 카드 경비들의 일부가 가사 관련 경비로 인정이 돼서 부인이 된다라고 하면 부인된 금액만큼 이익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간 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이 본세와 더불어서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건데요. 이 결제 금액 부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상료로 처리한다는 게 있습니다. 상료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료가 처리된 금액만큼 말 그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급여가 올라간 만큼 근로소득세가 더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소득 금액이 올라가니까 건강보험료도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를 잘못 쓰게 되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와 그리고 건보료가 추가로 이제 과세되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경비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직원에 대한 어떤 식대라든가 직원에 대한 경조사 그리고 명절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병원비를 회사에서 내준다거나 이런 이제 복리후생적인 경비들은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되는 거고요. 볼펜, 프린트, 복사기 이런 이제 사무용품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사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을 이제 좀 꾸미기 위해서 액자라던가 화분이라던가 소품들을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은 카드 결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 사무 공간이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무실에 대한 어떤 청소나 방역에 대한 경비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법인카드로 되는 거고, 인터넷이라던가 법인 업무용으로 쓰는 휴대폰에 대한 요금이라던가 정수기 같은 각종 렌탈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라고 하면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당연히 그거는 업무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인카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특히나 접대비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큰 걱정 없이 쓰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것 이외에도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경비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이제 경비로 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지출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신고 안내 도움 서비스라는 거를 저희가 조회를 하게 되고, 조회를 할 때 이 법인카드가 얼마가 썼고 이 중에서 사업 무관 지출로 의심되는 건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은 사전에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개인 카드로 쓰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간다거나 피부과를 가서 시술을 받는다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원비 등의 어떤 교육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취미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낚시를 간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그런 거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들은 당연히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치성 물품에 해당하는 기금속 종류라든지 명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했을 때 사업상 소재지와 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는 특히 조심하시고 집 근처에서 사용하실 때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출장을 가서 거기서 여비 교통비라든지 각종 이제 거래처와 식사하는 경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앞서 이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접대성 경비들은 법인카드로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님들이 법인카드로 접대성 어떤 결제를 할 때 모르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연 3,600만 원에 플러스 매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이 있고요. 이 한도를 넘어가서 결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상여나 이런 소득 처분은 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접대비가 한도 초과되면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불이익은 있지만 법인세를 조금 더 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접대성의 결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래처의 어떤 대표님들이나 그 업무 실무자들과 어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100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부가세 때 반영이 되지는 않고 그냥 100만 원 전체가 접대비 한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이 건당 3만 원 이하의 접대성의 어떤 지출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 등의 어떤 법정 증빙이 필요가 없지만 3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성의 어떤 지출 중에서 이제 경조사가 있죠. 뭐 경조사를 카드 결제하지는 않지만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첨부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20만 원이 초과되는 지출 부분은 전액 이제 비용 처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이 있을 텐데요.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들을 법인카드로 대부분 많이 결제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도 무조건 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네시스라던가 벤츠라던가 이런 어떤 고가의 차량적인 부분들은 1년에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의 한도가 있고요.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고요. 이런 운행일지가 작성이 된다고 해도 일부는 비용 부인이 될 수 있는 점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면 그냥 쓰시고 있는 대표님들이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법인카드는 함부로 막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쓰셔야 돼요. 그 기준은 업무와 관련성, 그리고 증빙, 그리고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준비를 하신다면 당연히 법인카드는 절세 도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대표님들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더 유용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